대통령이 직접 보유세 기사를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금 인상 발표 자체가 아니라 왜 지금 이 이야기가 다시 나왔느냐는 점입니다. 이번 발언은 단순한 기사 언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는 이걸 앞으로의 부동산 세제 논의 신호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건 해외 주요 도시와의 비교입니다. 뉴욕, 도쿄, 상하이까지 꺼낸 건 우리나라 보유세가 과연 높은가, 낮은가를 다시 보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세금 하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집값, 안정, 세 부담, 형평성까지 함께 얽혀 있어서 정책 메시지 하나에도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보유세 인상이 확정된 건 아니고 청와대도 현재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발언이 주목받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정책은 보통 갑자기 확정되는 게 아니라 먼저 문제의식을 드러내고 여론과 시장 반응을 살핀 뒤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보유세 언급도 가볍게 볼 수 없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결국 핵심은 세율 숫자 하나가 아닙니다. 정부가 앞으로 부동산을 어떤 방향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 정책 신호를 먼저 보여준 장면이라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하고 이제 자산 배분에서 이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이제 정책 방향을 우리는 이제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을 또는 땅을 건물을 사려고 하는 이걸 좀 이제는 좀 유용한 금융 자산으로 특히 그 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 시장으로 이렇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또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 또 지역에 대한 투자, 또 인구가 서울로 좀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이런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긴 한데 하나의 이제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은 아니고 저기 이제 인구 소멸 위험을 겪는 저쪽 남부 지방, 강원도 저쪽에 아주 구석에 충청도 어디 이런 지역에 농어촌 기본소득이라고 이제 월 15만 원 1인당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제 이거를 지역화표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좀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금 2년만 한다고 하니까 좀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떡하지 이러겠지만 아마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이렇게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단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 기본소득 더하면 사는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죠?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지금 당장 세금 올린다는 발표는 아니지만 부동산 세제를 다시 손볼 가능성은 시장에 분명히 던져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 있는 사람도 집을 사려는 사람도 이 발언을 가볍게 넘기긴 어렵습니다. 결국 이번 보유세 언급은 당장 세금을 올리겠다는 선언이라기보다 부동산 세금 체계를 다시 들여다볼 수 있다는 신호로 보는 시선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보유세 개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복잡한 뉴스도 쉽게 정리해드리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